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 말고 2차 전지 2기업 4월 세계 1위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말고 충분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포스코 홀딩스 말고 2차 전지 2기업 4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차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최근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년 뒤에는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절반 이상은 다 전기차만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32년까지 신차의 56%를 전기차로, 13% 이상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부분 전동화 차량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제는 완전히 가솔린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전기차가 56%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합쳐보면 약 7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전체 차량의 7.6%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도 4월에는 2032년까지, 그러니까 원래 8년 뒤에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판매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안한 거는 56%죠. 뭔 소리냐? 약 11%, 약 10%가량의 목표치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목표치를 왜 낮췄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계획이 기존 제안에서 약 10%가량 한 발 물러선 이유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10%를 줄인 수치라는 거고, 아니 10% 줄였다라는 건 나쁜 거 아닌 거, 사실상 이거는 바이든의 이 자신감과 자신의 목표치가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호재보다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어보겠습니다. 그런가? 자동차 배출 규제안, 말 그대로 67%를 우리가 쓰자, 67%를 전기차로 바꾸자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 자동차 이 노조 이 그룹에서 얘기하기를 전기차 전환 우려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보류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동차 노조 위원회에서 언급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왜 전기차 전환을 하면은 노조 쪽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안 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내연기관차보다 제조 공정이 단순한 전기차 공장이 늘어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좀 덜 가는, 이 전기차에서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제조 공정이 단순하다라는 거는 기계가 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 미국 전국 노조위원회의 우려 때문에 우리는 지지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왜? 전기차가 많아지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전기차를 못 만들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지지율을 위해서 조금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드, GM, 현대자동차 그룹 등이 속한 미국 최대 자동차 단체인 자동차 혁신연합도 지지를 언급했습니다. 뭔 지지 언급했냐? 이번 줄인 거에 대해서 11%가량 줄이고, 아니 원래 67%였는데 56%로 내린 거에 대해서 나쁜 게 아니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좋게 봅니까? 2027년에서 30년 전기차 채택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동화 목표에 우선순위를 둔 올바른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말 그대로 67%는 조금 급진적이고 빨랐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우리가 67%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은 없었는데 이번에 56%로 줄임으로써 이거는 정말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야, 이 정도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해볼 만할 것 같은데? 67%는 좀 과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56%가 됨으로써 지지율이 오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언급이나 또는 이 주장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발언이 끝나고 나서 뭐 아무런 발언이 안 나올까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전기차 56% 전환 이후에는 뭐 어떤 언급도 안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선까지 아직 몇 개월 남았습니까? 최소 7개월, 8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지지율을 유지해야 되고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계속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차를 옹호하고 전기차를 밀어주는 정책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치러지게 된 올해 미국 대선이 최악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지금 이 경쟁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서로 페어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나 일단 내가 대통령 되고 봐야겠다. 일단은 사실상 지금 너가 뭐 존중하고 떠나서 일단 나는 대통령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나는 뺏어야겠다라는 부분에서 싸움을 좀 자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또는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대선판이 짜여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를 누비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뽑아라. 내가 맞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건데 어떤 언급과 어떤 싸움을 하냐? 바이든 캠프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쪽박 트럼프는 지하실에 있다며 트럼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그걸 보면서 트럼프는 돈이 없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대방의 이 경쟁자를 조금 놀리고 그리고 비하를 하면서 지금 서로 이 대선 싸움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럴 만도 한 게 이 이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싸움을 할 때 바이든을 또 놀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놀렸던 것처럼 바이든도 똑같이 비하와 조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비하와 조롱만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만큼 진심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재선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책에 대한 언급과 전기차 발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 IR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만큼 대선에 진심이구나.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지지율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에 대해서 경쟁심도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걸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 전기차 분위기, 2차 전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안에 금리를 3번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했고요. 지난해 12월에 제시했던 연 4.6%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5.5%에서 3번은 빼야 3번 정도는 내려야 4.6% 근처까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3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전기차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하겠지만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줘도 이 차를 현금 주고 100% 현찰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현찰 주고 사겠습니까? 그 정도로 돈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할부를 하거나 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할부에 대한 이자, 리스에 대한 이자, 이 이자가 높게 되면은 바꾸는 거에 대한 수요라든가 바꿀 수 있어도 굳이 금리나 이유로 미루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바꾸려다 보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내년 좀 기다려 볼까? 1년만 더 타고 우리 금리 인하 시작되면은 그때 바꾸자. 우리 1년만 좀 더 타고 또는 금리 인하 조금 시작되면 그때 바꿔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수요가 어떻게 보면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차량을 바꾸려는 수요, 차량을 바꾸려는 의지가 죽었던 것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울퉁불퉁한 여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엔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결국에는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는 얘기죠. 2025년 말 기준금리 3.9%를 예상함으로써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 0.3%포인트를 일단 0.36에서 좀 높였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높였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6년 말 기준금리는 2.6%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뭐 4번, 뭐 많게는 뭐 그 이상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는 상태고요. 올해는 금리 인하 3번 예상치를 유지하면서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금리 3번 나오면 충분히 전기차든 완성차든 이 성장이라든가 또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기반에 깔려 있는 게 금리 인하인데 추가적으로 언제 2025년부터는 다시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이 이어질 것 같다. 당연히 금리 인하 가능성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S&E 리서치 오 부사장은 내년 이후, 그러니까 2025년부터 환경 규제 강화, 전기차 신모델 출시 가격 인하 등 구매 여건이 개선을 되면서 2차 전기 전기차 시장이 다시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해 706기가와트시 규모였던 글로벌 수요도 203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4,760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6배에서 많게는 뭐 6.5배 정도 아니면은 뭐 한 7배 가까이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 부사장은 또 4680 원통형 배터리죠. 대형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이 내년을 전후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8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양산, 내년 초에 삼성 SDI의 양산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이 전기차 기업들이 원통형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 2차 전지의 실질적인 성장이 진행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2024년부터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이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2024년도에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언급에 2023년부터 넘어갈 때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2차 전지, 전기차 전체적으로. 실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대부분의 2차 전지 전기차 기업들이 우하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성장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성장한다면 올해 선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올해 선반영하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대한민국 기업이 유독 성장하거나 대한민국 기업이 유독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현대차, 바로 이 제네시스 관련된 수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현대차 중심으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2025년도에 제네시스의 EM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eGMP의 좀 더 발전된 버전의 전기차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더 멀리 가고 성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2025년부터 4대 권역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EM 플랫폼 기반 상품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네시스가 우선 도입할 현대차 그룹 EM 플랫폼은 기존 eGMP 플랫폼 대비 성능이 개선된 것이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eGMP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의 연내 HDP 탑재 계획 소식이 정확히 말하면 자율주행 레벨 3입니다. 전해지지 않는 만큼 향후 개발될 EM 플랫폼 전기차의 HDP, 정확히 말하면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이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위기고요. 양문형 도어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롤스로이스를 차를 우리 열 때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다 치면은 이제 우리가 현대차는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립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열리게 되는데 롤스로이스는 다르죠. 롤스로이스는 이제 차 문이라고 보면은 요렇게 열립니다. 요렇게. 이렇게 원래대로 앞문은 열리고요. 뒷문도 이렇게 열립니다. 반대로. 그래서 양문형 느낌으로 요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닫혔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롤스로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롤스로이스에서 적용 중인 일명 코치도어와 유사한 형태로 제네시스에 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에 대한 전기차 기대감도 내년부터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부터 선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플러스 알파로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밸류업까지 봐야 되겠죠. 밸류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저PBR 관련주, 저평가된 기업들과 그 다음에 이 주주 반환이라든가 주주한테 다시 한번 이 배당을 더 얼마나 주느냐, 주주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재무 건전성, 안정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왜냐면은 일본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니케이가 미친 듯이 올랐죠. 한국에서도 우리는 이 밸류업을 올려야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5월에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4월에 수혜를 받겠죠. 한국거래소가 상장사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5월 중 최종 확정안을 발표합니다. 얼마나 주주한테 환원하는지, 얼마나 기업의 저평가에 따라서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거고요.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4월부터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며 4월 첫째 주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표 기업 대상 간담회를 시작을 하고요.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한국 ESG 기준원의 ESG 등급 평가 및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수립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합니다. ESG가 뭡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정책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가족 경영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주주의 가치에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뭔가 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사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서로 간의 의견과 주주에 대한 가치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기업에 대한 기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의 구성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지배구조라든가 배당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라면 올라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최종 발표하고 통합 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은 저PBR이면서 전기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는데 전기차 2차 전지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그럼 충분히 4월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을 공개를 하자면 바로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은 현대자동차 파트너사로 미국 전기차 허브로 부상하는 조지아주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설립합니다. 왜 설립하겠습니까?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코에타 카운티 뉴런 지역에 약 33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설립을 하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연간 부품 생산 능력은 약 30만 대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공업은 현대차와 정말 오랜 기간 이 관계를 맺어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기업 중 하나인데 이번에 조지아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옆에 공장 지어서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9 모델의 암레스트와 레그레스트를 공급하며 아이오닉 5, EV6, GV80, GV70 등에도 내장재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내연기관차 할 거 없이 모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는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 저PBR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나 반등세가 나와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뭐 다른 이슈라고 하지만 저PBR 이슈가 있을 때 함께 엮어서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윗꼬리 달면서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도 죽어 있는 상태죠. 충분히 반등이나 상승 좀 눌리더라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PBR 관련된 기업, 그 다음에 현대차 관련된 기업, 현대공업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니까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면은 저희가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집을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집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우리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총정리 자료집,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자료집 100% 무료로 모두에게 나눠드리니까요. 믿져야 본전이죠.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26일, 25일, 20일, 21일, 20일, 19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 꼭꼭꼭 매일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가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